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주춤하며 은행 신용대출은 줄어들고 요구불 예금과 정기예금은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입주 물량 자체가 적어 안정화까진 요원하다는 전망입니다. 만트럭의 대형 트럭이 특정 지역에서 안전 보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의 범위와 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거나 가산 포인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도 주춤하자 은행 신용대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1,705억 원으로 1월 말과 비교해 한 달 새 3조 7,96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줄곧 급등세를 보인 신용대출의 경우 설 상여금과 증시 영향 등으로 잔액이 1월 말보다 오히려 556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은행 예금 중에서는 단기 자금이 주로 머무는 요구불 예금에 28조 9,529억 원이 새로 흘러들었고 정기 예금도 3조 4,552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계약갱시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뒤로 오르기만 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될 조짐을 보이는 걸까요? 일부에선 올해 서울에서 계획된 입주 물량 자체가 적어 안정화까지는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계속 상승했다가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6.17%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2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0.96%를 기록했던 게 올해 1월에는 0.74%로 2월에는 0.66%로 2개월째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전셋값 관련 지표의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하면서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에 접어들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입주 물량이 적어 전세 시장 안정 기조가 확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부동산 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80%가량은 정비 사업이 차지합니다.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이 차지하는 정비 사업의 특성상 시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입주 물량이 급감해 구조적으로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여행보험 시장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에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행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국내 보험업계 판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내 여행보험 시장이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개 손보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작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0.4% 감소했지만 3분기 56%, 4분기 43% 감소하며 감소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보험업계가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여행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도 보면 그 정부 당국하고 같이 보험업계가 협업을 해서 그런 여행 산업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여행 보험 상품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국에 와서 이제 여행을 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담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태국 보건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할 경우 한화 최대 약 1억 2천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여행보험을 개발했습니다. 악사는 에티하드 항공 이용객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진단비용과 격리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고, 처음은 세부 퍼시픽에 탑승한 필리핀 거주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치료 및 입원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알리안츠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 여행 중 응급 의료 치료, 긴급 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여행 상품을 개발했고, 일본 라인 파이낸셜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숙박 등이 취소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주는 여행 취소 비용 보상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행 산업이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부도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안전한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독일의 트럭 제조사 만트럭에서 만든 대형 트럭이 특정 지역을 지날 때 안전 보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만큼 문제 차량 차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만트럭 TGX 유로6 모델이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잘 달리던 트럭 계기판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EBA로 불리는 긴급 제동 장치와 ABS, ACC 등의 문제를 알리는 경고등까지 켜졌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생산된 만트럭 TGX, TGS 일부 모델에서 특정 지역을 지날 때 발생한 현상입니다. 하루 8시간가량 운전하는 차주 조종규 씨는 안전을 위해 최고급 안전사양이 탑재된 고가의 만트럭을 구매했지만 하루에 적어도 4번 이상 왕복하는 문제 구간에서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또 뜨잖아요. 안전성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믿고 탈 수가 없습니다. 뜨니까 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지난해 5월 29일에는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같은 문제가 생겼고 결국 송산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EBA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던 사고였습니다. 제 키가 185cm인 점을 감안하면 제 옆에 차량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덩치가 큰 차량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시스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트럭 차주는 김포와 당진센터 8번, 용인 본사센터를 2번이나 방문했지만 1년 가까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트럭은 안전보조 시스템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군부대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결함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함이라고 하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특정 상황에서의 간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량 전문가는 다른 차량에서는 생기지 않는 문제가 만트럭에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제작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한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만트럭은 서울경제TV가 취재에 들어가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논의와 검토를 개시했다고 설명했지만 문제 트럭 차주들은 기약 없는 해결 방안을 기다리며 위험한 주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다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주변에 쬐끄만 차들이나 사람들이 다치는 게 걱정이 돼요. 만트럭에서 이번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국내외에서 흥행 돌풍 일으키면서 부품사 주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부터 헤드램프, 조명 등 부품 공급업체까지 관련 주가가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아이오닉5 수혜주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차례 아이오닉5 관련 소식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시작 전부터 인기가 상당합니다. 전기차 주가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국내외에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사전 계약 첫날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사전 계약 물량이 완판된 건데요. 유럽에서 3,000대 한정으로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을 받은 결과 해당 물량의 3배가 넘는 10,000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계약금 1,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6만 원을 사전 계약으로 진행한 만큼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 유럽법인 측에 따르면 아이오닉5 공개 이후 차량에 대한 문의가 약 23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를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이오닉5에 이어 이번 달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인 CV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인 프로젝트명 JW가 출시가 되는데요. 전용 전기차가 잇따라 예고된 만큼 전기차 부품 관련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CV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까지 전기차를 모두 출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그렇다면 어떤 주들이 수혜주로 꼽힙니까? 네, 대표적인 수혜주는 현대차그룹 내에 있는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계열사입니다. 예. 우선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데요. 현대모비스는 아이오닉5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전기차의 배터리 시스템과 구동 모터 그리고 전력 제어 시스템을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사업부 매출은 작년 5조 9,530억 원에서 내년 13조 그리고 2025년에는 21조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이오닉5의 암레스트와 헤드레스트를 공급하는 현대공업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공업은 지난달 26일 체결된 수주 계약으로 향후 6년간 2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전망인데요. 현대공업의 주가는 아이오닉5가 출시된 지난 23일 8,660원에서 1,100원으로 이 기간 동안 16.63% 급증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차그룹의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뿐 아니라 아이오닉6와 7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에 들어갈 열관리 시스템을 수주했는데요. 이와 함께 2차 벤더인 우리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산업은 PTC 히터와 열관리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한온시스템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한온시스템은 오늘 종가 기준 17,150원으로 아이오닉5 출시 후 4.57% 증가했습니다. 또한 SL은 아이오닉5에 들어가는 발광 다이오드 램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6에도 램프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동아화성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킷을 생산합니다. 자화전자는 아이온6용 PTC 히터를 수주해 내년부터 관련 실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조명용 LED 공급업체 코아시아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상장사들이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핵심 부품 배터리 업체가 참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굳건한 전기차 산업 성장 전망으로 2차 전지주도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배터리 소송과 전기차 화재 등의 악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배터리 부문 고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LG화학은 오늘 종가 기준 87만 원으로 전날보다 2% 이상 빠지긴 했지만 전날 장중 9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아이오닉5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주로 아이오닉5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 GMP 배터리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26%를 LG에너지솔루션이, 21%를 중국 기업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아이오닉5와 기아의 CV 등의 초기 물량을 전량 납품하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고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배터리 3인방 외에 배터리팩 납품사인 세방전지도 현대차의 납품사로 선정되며 주가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세방전지는 현대차가 생산하는 전기차 대상 배터리팩 제작 및 생산업체로 선정됐는데요. 현대차는 그간 현대모비스를 통해 현대모비스와 LG 에너지솔루션 합작사인 HL 그린파워가 생산한 배터리 모듈과 팩을 공급받아 왔지만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협력사 선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주가 급등 배경엔 전기차용 부품의 성격이 꼽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내연기관용 대비 단가가 최대 20배 높은 데다 아이오닉5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향후 현대차그룹 전기차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와 함께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공급업체는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배터리 업체의 마진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이오닉5 출시에 따른 관련주들 움직임들 살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G 얘기입니다. LG그룹을 대표하는 단어는 인화였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는 그룹 문화를 표현한 건데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엔 비즈니스를 지키는 일이라면 오히려 대립 구도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산업부 정훈규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정훈규입니다. 예, LG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우리나라 4대 그룹 하면 삼성, LG, SK, 현대차가 꼽히는데요. LG는 이 4대 그룹 내에서 다른 3개 그룹과 적어도 한 차례씩 격돌했습니다. 가장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대차와의 코나 EV 리콜 갈등인데요.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화재 논란을 일으킨 코나 EV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배터리 제작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지목했는데 공급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보통 자동차 리콜은 국토부와 완성차 업체가 얘기하고 완성차 업체가 부품 공급사와 협의합니다. 개별 부품사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런데 이번 리콜 결정 과정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찾아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SK그룹과는 특히 SK이노베이션과는 미국에서 배터리 소송도 있었죠, 얼마 전에.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지난달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1년 10개월을 끈 배터리 소송이 일단락됐는데요. SK의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는 LG의 주장이 인정됐고 10년 수입 금지라는 중징계도 내려졌습니다. ICT 결정을 앞두고는 국내 간의 재살 깎아먹기를 우려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양사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LG는 ICT 결정 이후에도 SK가 당사 손해배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LG 이야기 해봤고요. SK 이야기 조금 전에 나눠봤습니다. 이제 삼성인데 삼성과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19년에 LG와 삼성이 소란스러운 TV 화질 경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이때 소위 말해 선빵을 날린 게 LG였습니다. 당시 3,300만 화소 이상 최고급 제품인 8K TV를 두고 양사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LG가 시연회를 열고서는 자사 제품과 삼성 TV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8K TV는 흑백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측정해보니 삼성 제품의 선명도는 50%를 밑돈다고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후 삼성전자도 똑같은 시연회를 열어 맞대응을 하는 등 이례적인 상호 비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4대 그룹 간의 갈등이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공격적으로 바뀐 LG그룹의 스타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LG전자는 유럽 가전업체인 베코와 그룬디를 상대로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내서 지난해 독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두 회사는 LG 기술을 침해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못 팔게 됐는데요. LG전자는 이 소식을 알리면서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얘기를 지금 딱 듣고 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LG가 권리 지키겠다고 나선 일에는 대부분 승소했네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LG 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펌핑 치약 상표를 쓰지 말라고 소송을 냈었는데 이건 작년 5월에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LG 생활건강은 2013년에 페리어 펌핑 치약을 선보였고 2018년에 애경산업이 2080 펌핑 치약을 출시했습니다. 펌핑이라는 단어를 모방한 게 LG 측의 소송 제기 이유인데요.
재판부는 펌핑은 기능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애경산업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LG가 패소하긴 했지만 자사가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제품과 비즈니스는 싸워서라도 보호하겠다는 달라진 LG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예, 변화된 LG그룹 관련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봤고요. 경제산업부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TV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해 전 세계 TV 매출의 절반을 싹쓸이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는 네오 QLED TV를 전면에 내세웠고 LG전자는 OLED TV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TV 시장에서 각각 네오 QLED와 OLED를 앞세운 진검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언박스 앤 디스커버 온라인 행사를 열고 2021년 TV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삼성의 주력 무기는 QLED보다 한 단계 진화한 네오 QLED입니다. 미니 LED TV로 기존 LED 소자의 크기보다 40분의 1로 작아진 퀀텀 미니 LED가 적용됐습니다. 빛의 밝기를 12비트로 제어해 최고 수준의 명암비와 블랙 디테일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16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31%의 점유율로 1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QLED TV 779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인 LG전자는 점유율 16.5%를 기록했고 특히 OLED TV 연 판매량이 지난해 처음 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LG전자는 기세를 몰아 삼성보다 이틀 앞서 올해 라인업을 공개하며 OLED 공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LG전자는 OLED 에보를 필두로 지난해보다 6개 늘어난 18개 모델을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합니다. OLED 에보는 기존 제품보다 정교한 파장의 빛을 내 선명하고 밝은 색을 표현하는 게 장점입니다. LG전자는 인기 있는 70인치 이상 대형 TV 모델 수를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렸습니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낮췄습니다. OLED TV는 비싸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가격을 낮춰 대중화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매수세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상업용 부동산 매매는 5,85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이래 1월 역대 최다 매매 건수를 기록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매매가 55.6%로 절반 이상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3기 신도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 흥지구 일부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차원에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 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